글쓰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저는 3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글쓰기를 보면요, 솔직히 굉장히 심각하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글쓰기는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이 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일기를 좀 쓴다거나 뭐 이 정도인데, 사실 학교 교과서에 특히 국어나 사회 이런 교과서에 글을 요즘 수학도 많아요. 수학에도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기 생각을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럴 때 굉장히 막막해해요.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글쓰기도 이제 충분히 배워야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좋은데 5학년 때 갑자기 논설문을 한 편 쓰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한 문장부터 차례차례 배워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뭐 2줄 쓰기라던가 주제 글쓰기 같은 거를 많이 하시려고 해요. 왜냐면 일기 쓰기가 아동 인권을 확대한다고 해서 요즘은 많이 하지 않는 추세잖아요. 근데 사실 일기 쓰기가 글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대체 활동으로 주제 글쓰기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독후감 쓰기라던가 주제 글쓰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그 방법을 조금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교육은 1학년부터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사실 1학년들이 아직 글을 자유롭게 읽는 게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교육과정상에서도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부터 알림장구 쓰지 마라, 받아쓰기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부터 무조건 글을 써라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1학년 2학기 때는 학교 교육과정상에서도 그림 일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림 일기를 쓰려면 그림도 그리지만 옆에다가 간단하게 겪은 일이라던가 느낌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상에서 이제 시작됐다는 말은 되도록이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쓰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한테. 그래서 책을 읽었다고 하면, 그림책을 읽고 나면 그림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한 문장을 찾아서 그대로 그 깍두기 네모나는 공책에다가 옮겨 쓰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은 그대로 옮겨 쓰는 거니까 아이가 글을 쓰는데 큰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맞춤법이 해결이 돼요. 띄어쓰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글쓰기를 시작한다면 필사하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2학기로 넘어가면 그림 일기를 쓰잖아요. 그림 일기에는 겪은 일, 자기의 겪은 일을 쓰고 생각을 쓰게 되어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도 내가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면 왜 인상 깊었지? 자기 생각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그것도 그림 일기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 할 때 어머니들이 특히 일기 쓰기에서 힘들어 하시는 게요, 재미있었다, 맨날 재미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재미있었다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재미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재미있었다라고만 쓰지 말고 왜 재미있었는지 이유를 쓰게 한다거나, 재미있다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 표현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글쓰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저는 3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뇌 발달과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을 쓰면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일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글을 써보는 거, 결국은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충분히 해소가 되고, 이걸 통해서도 약간의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아이들에게 어떤 해소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개인의 성장을 기록하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1년, 2년 지났더니 뭐 같은 주제에 대한 글을 쓰더라도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발전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성장 기록물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글을 잘 쓰게 하려면요,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다독, 다작, 다상량,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독 같은 경우에는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아이가 조금 책 읽는 게 힘들다 그러면 신문 기사나 뭐 그런 어린이 잡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읽을 거리를 많이 읽을 수 있게 해줘야지 좋은 글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작이죠. 그러니까 많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때 한 줄 쓰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을 넣은 2줄 쓰기, 그리고 어떤 주제 글쓰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량을 좀 높여가면서 글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요즘에 그런 공모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독후감 쓰기 대회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작은 상이라도 하나 받아보면 좀 재미가 있고 아이가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많이 생각하는 거죠. 결국 저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하브로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을 키우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하고 많이 대화를 해주세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어떤 책을 읽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 넌 어떻게 생각해? 신문 기사를 보고도 요즘 이런 일이 있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아이의 생각을 평소에 많이 물어봐 주시고 대화를 해주시면 그게 결국은 아이의 생각을 키우는데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3학년, 1학년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거의 이제 10년 동안 육아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교실에서 15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과 정말 비슷한 거. 그러니까 참 다르다. 네,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두 아들도 두 명이지만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첫째는 굉장히 소근육 발달이 좀 빠른 아이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종이접기 만들기 그리고 뭔가를 학습하는 것도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둘째는 굉장히 대근육이 발달이 빠르고 형보다 킥보드도 먼저 타고 자전거도 먼저 타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 결과물도 당연히 달라요. 근데 이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을 잘하는구나. 너는 이게 좀 빠르구나. 그렇다고 얘가 킥보드를 그때는 못 탔다고 지금 못 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속도가 다르구나. 이 부분에 조금 더 달란트가 높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고 아이를 키울 때 다름을 계속 인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도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 피우는 시기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믿어주시고요. 너도 충분히 때가 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양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의 민족 구독자분들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시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언젠가는 독립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 그때 아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좀 수월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아이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결국 우리는요 항상 문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저는 우리 아이가 좀 위기가 닥치면 책을 좀 찾아 읽고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마음이 막 이렇게 소란할 때는 글을 좀 쓰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독서와 글쓰기라는 그런 삶의 무기를 가지고 이 인생을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유튜브 책사 언니에서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림책은 잘 읽는데 좀 글법이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구체적인 책 읽어주기 팁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같이 책을 읽어주면서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